예, 선생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공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 저 수강 신청 명단을 보니까 11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다른 반들도 어째 몇 명씩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몇 명씩 안 돼.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재미 들이기가 쉽지 않죠. 재미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저기 학교 논문을, 에, 떼시자 있잖아요, 떼시자. 그 떼시자를 가지고서 지금 써볼까 하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또 교수님한테 들이댔다가 그래 해야지 하긴 하지만 그냥 떼시자 주역 속에 있는 떼시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뒤집고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이 네 권이 있는데요. 네 권이 있는데 이거를 저기 저 안동대에서 은퇴하시는 교수님이 던지고 간 건데 갖다 놓고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중국어판이라서. 그래서 넣어놨다가 지금 이 뭐야 이제 논문 쓰려고 이제 뭐가 들었나 하고 목차만 뒤져봤거든요. 목차만 뒤져보니까 이 안에 별게 다 들었더라고요. 예, 별게 다 들어있어서 또 복사 재본 좀 합시다요. 복사 재보는 게 있는데 중국어판이에요. 복사 재보는 괜찮은데 중국어판이야. 보실 수 있으면 간체자야, 간체자. 예, 간체자예요. 간체자. 예. 그래도 하면 되지. 그래도 해볼게요. 아니 그래요. 이만큼 네 권. 네 한 권인데 10만 원 들겠네. 네 권인데 이 저자들이 그 중국 이 주역계 아주 지금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젊어서 써놓은 거다. 이게 1990년대에 이게 나온 책이에요. 보니까 언제 책이냐?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니까 안동대 교수님이 이 책을 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받아가지고 자기도 여러 번도 아는 책이더라고. 87년도에 나온 책이 저기 논문집이에요, 논문집. 그러니까 저기 중국 사람 논문집. 논문집인데 지금 이거를 제가 목차만 타이핑 해놨어요. 목차만 타이핑 해놨는데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서 이게 전부 볼 수도 없을걸요? 괜히 돈만 들을 것 같아. 저기 한번 아니 목차는 제가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목차는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저기 읽고 싶은 챕터가 있으면 그것만 여기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뭐 이거 이 많은 걸 뭐 다 뭐 재본해서 뭐해. 저기 목차는 제가 지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중국어 판이라서 골이 좀 딱딱 아프게 생겼어요. 저걸 좀 읽어내려면 골은 아파야죠.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여기 없네. 지금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보기가 힘들으니까 저도 지금 목차 번역을 하다 말았어요. 번역을 하다 말았는데 그냥 링크를 다 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더 해놓는 것도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안 해놓은 것도. 요거 지금 색인지. 표, 복사.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저기 단톡방에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네, 목록 쭉 읽어보시고요. 목록 저 간체 번째는요. 지금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여 책목차는 조금만 눈에 익히면 돼요. 조금만 눈에 익히면 되는데 이쪽 사람 이름은 하나하나 전부 사전을 찾아봐야 되더라고. 그냥 제대로 읽을 만한 글 읽을 만한 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사람 이름은 뭐 다 새로 좀 익혀야 되고, 이쪽에 저기 괴명 목차 쪽은 몇 글자만 익히면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번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팔계 성명, 팔계 위 상고 순목자설, 팔계소 함지 수자성, 관우 역경 계획 기원지 연구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역괴효표 현착 상고적 수학 지식, 예, 역괴 원우, 그러니까 이거 귀복고, 예, 이렇게 저기 비슷해서 읽을만 해요. 이 저 목차는 읽을만 한데, 예, 이쪽 저기 이름은 뭐 아주 벽자가 많아가지고서 그냥 번체라도 읽기 어려운데 간체가 되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사전 찾아가면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한글 이름하고 중국어 발음 이름하고는 사전 찾아가면서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 지금 중국어 발음 읽는 법은요. 저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돌리면 거기에서 발음이 나와요. 저 목소리로다가. 그래 그거 한 3번 들어보고서 한글로 써놓으면 돼요. 예. 그냥 한글은 그냥 한자 사전 찾아보면 나오고, 중국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예, 그 저기 구글 번역기 집어넣고 그 밑에 보면 소리로 듣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 그거 누르면 소리가 반복해서 한 몇 번 들으면, 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뭐 어차피 저기 이 목차는 중국어로다가 알 필요 없게 우리말로 알면 되니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목차에 있는 그 단어들은 뭐 대개 다 그냥 저 번역 안 하고서도 그냥 그대로 읽어도 우리 알만한 글자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좀 아닌 것도 좀 있죠. 아닌 것도 몇 개 있어요. 지금 팔계 성명 하면, 예, 팔계 이름 해서 팔계의 상고 수목자서랑 팔계와 상고 시대의 그 수목자에 관한 그러니까 해설 뭐 이렇고, 팔계소 함지 수자성은 팔계가 함유하고 있는, 예, 수의 성질 뭐 그렇게 이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번역이 안 된 데가 많은데요. 혹시 저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이메일을 주십시오. 그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여 들어와 편집하도록 해드릴게요. 그럼 저도 고맙죠. 뭐. 이게 이메일을 안 받으면 누가 건드렸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게 신뢰하기가 어려워, 이 문서를.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름 중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게 듣던 사람들 이름이 많더라. 광말약 뭐, 예,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그때 사람들이 쓴 논문이에요. 보니까 그 이전에 뭐 저기 1800년대 생들이 쓴 논문도 있더라고요. 이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역 그 한 시대의 논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90년대 말까지 그 이전 거의 한 100년간에 걸쳐서 나온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자세히 읽건 저도 지금 이 뭐 목차만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주역 자격 연대고, 요거는 주역이 실제로 언제 이게 제작된 거예요. 우리는 공자가 지었다, 문왕이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언제 지어진 건지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고요. 주역지 제작 연대 이런 것들요. 예, 그런 거고, 또 지금 이제 여기 가보면은 또 어디 있냐. 예, 주역 대전
아견해서 주역대전을 보고 본 나의 견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특이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학자인데 아마 이게 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조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 논문도 하나 있고 일본 사람 논문도 두 편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금 뭐야, 저기 주역 사적 세근 하면 요건 지금 주역 속에 나오는 내용이 역사하고 어떻게 얼마나 부합되는가 뭐 이런 것들 연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간치잘해서 고를 패고 봐야 되는데, 제가 간치자 공부를 해보니까요, 한 학기 들으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볼 수 있어요. 한 학기 수업 들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간체번체가 그냥 대충 봐도 알아볼 만한 것들이 있고, 아주 다른 게 몇 글자 없어. 아주 다른 거 몇 글자는 사전 찾아가면 해야 되고, 지금은 뭐 네이버 사전 좋으니까 뭐 갖다 복사에다 붙여놓고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많이 읽어보시면은, 아사나케 논문 내라 그러면은 우리 양정의 논문이 질이 또 무진장 올라갈 수도 있죠. 양정의 논문이. 아니 뭐 맞잖아요. 이 써놓은 남 써놓은 거 보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기 우리 아사나케 그렇죠. 아사나케 논문이 사실은 논문 질이 별로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야지 처음 안 된 거 잘라내고 그러는데 많이 내질 않으니까 내기만 해도 막 다 거기다 수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러니까 예, 공유를 해야지. 이 문서는 지난주에 공유가 돼 있어요. 돼 있고 지금 오늘 낮에 좀 들어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새로 이거 편집하느라고 한 2시간 앉아 지금 편집을 했어요. 옛날에 편집을 제대로 안 해놨더라고요. 편집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서 지금 편집하느라고 한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계사전 상경은 이제 우리에게 천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하경은 인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천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연 혹은 그런 이치, 그런 얘기를 이제 천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인도라고 하면 사람에 관한 것, 사람의 살아가는 것, 방법에 관한 것,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것, 그런 것을 이제 인도라고 말을 해요. 인도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계사하전에서는 이제 계사상전은 천도에 대해서, 천도는 그러한 이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도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것들,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어떤 관계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계사하전도 형이하의 글은 아닙니다. 형이상의 글은 상전이나 하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대상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인식하는데 조금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고요. 지금 이제 이 계사하전, 이제 여기 지금 지난주에 옛날에 복희 씨가 왕 노릇할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멀리서는 사물에서 가까이에서는 자신의 몸에서 시상을 하여서 팔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팔계를 만들었다 그러고, 처음에 이제 복희 씨는 저기 중화리 있게는 뭐냐 하면은 양효와 음효가 번갈아 있는 괴예요. 빠끔빠끔 뚫어진 게 꼭 저기 그물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그물을 만들어서 수렵 활동을 했다. 고기잡이를 하고 사냥을 했다라고 얘기. 역사적 발전 단계로 보면은 수렵 시대죠. 이게 수렵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복희 씨가 죽고 나서 신농 씨가 되고 나니까 나무를 깎아서 이제 농기구를 만들었다. 아직 저기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되지만은 그때는 그걸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지금 이제 농기구를 일단 만들어서 농경 시대가 되었다. 그 세 번째, 지금 이제 그렇게 농경 시대가 되고 나니까 먹고 남는 게 생겼다. 먹고 남는 게 생겼는데, 고기 잡는 놈은 고기만 잡고
농사 짓는 놈은 농사만 지으니까 각자 필요한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모여가지고서 서로 바꿔 먹었다. 교역을 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역 괴에서 추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예, 황제 요순 씨, 신농 씨, 황제 요순 씨도 물론 뭐 저기 현존했다고까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순임금은 지금은 저기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저기 은나라가 지금 은어의 발견으로 해서 예, 있는 걸로 됐으니까. 그렇지만 뭐 신농 씨나 뭐 복희 씨나 이런 거는 그랬는지 안 했는지 아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게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역사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그럼 끝에 가면 우리는 그럼 이걸 배워서 뭐에 쓰겠냐 이런 거죠. 요즘 지금 세상이 무진장 빨리 변하고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추상서를 좀 아주 몸으로 체득을 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힌트를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각각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생긴 모양을 보고서 거기서 추상을 해요. 그물처럼 생긴 거 보고 그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나아갈수록 이 괴에서 어떤 의미소를 추출을 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럼 그런 의미, 지금 이런 괴에서 이런 의미를 수출해서 나간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는 예, 이 동양의 음향소를 가져가서 우리의 음향적인 관점이 아니고 서양의 자기네 관점에서 얘를 아이디어로 해서 이진법 부호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꼭 주역적인 개념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우리의 삶에 대해 쓸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생각해낼 수 있을 거고 그런 게 가능할 겁니다. 아마. 꼭 이 주역의 논리 속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이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농씨 몰커널. 예, 몰은 뭐 꺼진다 빠진다 하지만 여기서는 죽는다는 뜻으로 쓰였죠. 아니면 신농씨 시대가 가고 신농씨의 시대가 가고 황제 요순씨 작하야 예, 황제 요순이 일어나서 요순의 시대가 되어서 통기변하야 그 변화에 달통해서 그 변화 지금 이 괴효의 변화겠죠. 예, 변화에 달통해서 삼인불건하며 예,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요 게으를 권자입니다. 요거 예,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이 하지하여 예, 신통하게 그것을 변화시켜서 삼인의지하니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에 마땅하게 하니 그것이라는 거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주역 괴효를 빌려서 삶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제작해내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했던 그 얘기죠. 하니 주역이 예, 여기서 주역 역은 여기라는 책은 아니고요. 여기라는 글이요.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텍스트로서의 주역 예, 이것도 있고요. 또 괴효의 그 모양으로서의 주역도 있고 이 역이 뭐냐면 천지자연을 본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주역은 결국 천지자연인 거예요. 그 천지자연의 그 이치를 역이 담고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 역은 아마 그 역일 거예요. 자연의 그러한 이치를 본받은 것, 그 역의 논리가 궁즉 변하고 벌써 이게 무슨 소리냐? 어서 누가? 소리가 나서 예 됐다.
궁죽별. 요 궁은 달궁 그러는데요. 궁색한 즉 뭐 이래도 되고 궁극에 달한 즉, 그러니까 끝에 이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궁죽 변하고 끝에 이르면 변하게 되고 변즉 통하고 그 변한즉 어떤 길이 열리고 통즉구라 길이 열리면 오래도록 할 수 있다. 오래 간다. 그 상황이 오래 할 수 있다. 이거 이 주역 배우는 걸로 봐도요. 아우 골 아프게 이거 배웠잖아. 배워서 어느 정도 딱 익히고 나면 이 논리를 누가 다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써먹을 수 있죠. 이게 익히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몸에 체득되기 쉬운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체득만 돼 놓으면은 예 최소한 내 머릿속에 들어간 거 누가 뺏어가지 못해.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신농씨가 몰건을 황제우순씨가 나서 그 변화에 달통하고 백성들에게 게으르지 않게 하고 신묘하게 그것을 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니 여기란 물건은 궁하면 변하게 하고 변하면 통하게 하고 통하면 오래 실천할 수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맺고요. 이것이 자천의지하야 길무불리니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으니 길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이 없다는 것이니 황제요순이 수의상이 천하치하니 요 수의상 요거 뭐냐 하면은 의는 윗돌이고 상은 아랫돌이에요. 수는 늘어뜨리는 데는 늘어뜨릴 숫자잖아요. 늘어뜨릴 숫자인데 요거 뭐냐면 그러니까 정갈하게 옷 입고 그러니까 정장 차려 입고 그러니까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천하치하니 요거 무슨 소리냐 하면 황제 요술씨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지적질 해가면서 천하를 다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일일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지적질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딱 폼 잡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아래에서 알아서 착착착착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착착착 돌아갔다. 그러하니 개취죠.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건곤하고 건깨와 곤깨에서 이 정치하는 방법을 체득을 하고 터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농씨가 주권을 그 뒤에 황제요술씨가 나와서 천지만물이 그 변함에 통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통하게 신비하게 변화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신비하고 신통하게 변화시킨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안 해도 알아서 착착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사회가 알아서 규칙이 있게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잘 다스려질 때는 누가 임금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다가 사회가 편안해져요. 그런데 사회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회가 전쟁이 나고 안 좋을 땐 이순신이 생기지. 영웅이 생기죠. 편안할 땐 영웅이 없잖아요. 편안할 때는 그냥 지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산 줄 알아. 근데 편안치 않은 때가 되면 누군가 영웅이 탄생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멱은 깊게 궁구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이로써 하늘로부터 이것이 하늘이 도와서 길하며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그런 말이니 황제 요순이 의상을 들이오고 앉아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으니 대개저 공공께서 취하고 지금 요 번역의 첫 줄은 우리 까만 책 번역이에요. 까만 책 꼭꼭 눌러 번역인데 번역문이 대단히 번역해 놓은 것도 어려워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제 신농씨의 시대가 가고 황제와 요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에 잘 사는 화합의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스러운 이치를 찾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고 통치를 잘하고 신비스러울 정도로 감화되도록 해서 백성들을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하니 백성들이 각자 제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예, 주역의 이치가 궁극에 이르면 변하고 변화하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오래도록 갈 것입니다. 이러한 주역의 이치에 따라 황제와 요순이 정치를 잘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하늘로부터도 도움이 있어서 우주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서 정치를 잘하니 그게 하늘이 도운 거다. 예. 그게 그렇게 해서 하늘이 도우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순시대를 태평시대라고 말합니다. 소광시대라고 하죠. 통치자가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천하는 잘 규칙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건계와 곤계에서 본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예, 문화가 융성하는 때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지도자가 있는 듯 없는 듯 해도 사회가 편안하면은 그게 좋은 사회죠. 예. 운봉호 씨가 말하였습니다. 요건 지금 우리 뭐죠? 주역책 까만 책 있잖아요. 그 책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운봉호 씨왈 식화기족이면 먹을 것이 족하면 예, 먹을 것과 재물이 예, 이미 족하면 이미 만족해지면 여기서 족은 발족이 아니고 만족하다는 의미예요. 예의가 갖추어지거늘 불가무례언을 예의가 없을 수가 없거늘 말은 지금 표현은 그렇죠. 예의가 갖추어지거늘 했지만 불가무례예요. 예의가 없을 수가 없거늘 이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해도 각각의 역할을 잘 하니 어시에 수의상이 존비귀천지 분하니 예, 수의상이 그러니까 손을 딱 묶고서 가만히 있어도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한 그러한 구분이 밝혀지니 이것은 건계와 곤계의 각각의 역할에서 본뜬 것이다. 이어 건곤지 존비유합이라 역할에서 본뜬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린 것은 연하야 수의상이 천하치한 것은 건곤의 변화인 무의를 따른 것이다. 요 무의는 무사무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건곤지 변화의 무의하라. 무의라는 말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는 것. 하려는 생각조차 없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 이걸 무사무의라고 하죠. 무사무의라고 합니다. 예. 삼황이라 그러는데요. 복희, 신농, 황제를 묶어서 삼황이라고 말합니다. 복희는 처음으로 팔계를 긋고 시액 팔계하고 그리고 서계를 만들어서 조서계하야 예, 서계를 만들어서 결승문자를 대신하여서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대 예, 결승 지정하시고 결승문자를 대신해서 결승문자는 저 새끼 매듭 노끈 매듭 묶어가지고서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저 한 고등학교 때쯤 우리 사랑에 글을 모르는 두뇌부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반은 잃어버렸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외환주소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벽에다가 이 금을 거가면서 기록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금을 거가면서. 그 사람들이 장난하느라 거기다가 위에다 또 맞거나 어떻게 아마 반은 띵켰을 것 같은데 참 옛날에 글 모르는 사람들 다 깝깝하죠. 깝깝한 거.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신농은 쟁기를 만들었으며, 뇌루하며, 또 의약을 만들고, 제의약하고, 황제는 창과 방패를 사용하였으며, 간과하며, 또 배와 수레를 만들고, 주거하며, 배와 수레를 만들고, 또 달력을 만들었으며, 역살하며, 음률을 제정하였다. 음률 하시니, 음률 저기가 소리라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모든 도량형의 기원입니다. 모든 도량형의 기원. 뭐죠? 궁상각치호. 예, 그게 모든 도량형의 기준이에요. 도량형의 기준. 이들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 사망오제라 그러죠. 예, 오제라는 사람, 오제는요, 소호씨, 전욱씨, 제곡씨, 제요씨, 제순씨. 여기서 보면 얘들은 지금 저기 두 이름이고요. 요거는 황제곡 그 말이에요. 황제요, 황제순 요 말입니다. 이들을 오제라고 합니다. 통기변이라는 말은 예, 물리적 형태의 변화입니다. 물리적 형태의 변화입니다.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변화이며 일생이법, 양에서 음으로 변합니다. 신이화지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자하고 화자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변은 뭐고 화는, 우린 변화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변과 화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변화입니다. 이 일법이라고 합니다. 음이 양이 되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변이라는 거는 뭔가 바뀌어도 물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성은 변하지 않는 거고, 화라는 거는 물성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화된 거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나무를 잘라 책상을 만들면 그 책상은 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무를 끝을 넣어가지고 숯을 만들면 나무의 속성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역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라고 한 것은, 예, 역을 연구하게 되면 예,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이게 다 가능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수공천하라는 말은 요 말이 천자문에도 요 말이 나와요. 그죠? 수공평장하고 하는 게 천자문에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천자문에 어디쯤 찾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천자문에도 수공평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얘기도. 예,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묘사한 말이며, 요 임금의 순임금의 덕화가 만백성에 전해진다는 말이고, 예, 옷을 입고 팔짱을 끼고 그냥 있기만 해도 황제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천하는 다스려졌다. 요즘 말로 하면 국정 철학이 확실해서 모든 사람이 감복하고 그대로 잘 따라서 실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황제 요순 시대에 그 중국에서 말하는 이상사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이상사회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과학기술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과학기술이에요. 요번에는 요 환기에서 취상을 했다고 해요. 예, 환기에서 취상을 했다고 하는데, 환기가 뭐, 예, 저기 없구나. 안 그려놨네. 잠깐만요. 환기에서 취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수한. 이걸 좀 그려놓고 봐야지 헷갈리질 않아. 겁니다. 갖다 놓고요. 여기 지금 글자가 낯선 글자가 몇 개 있는데요. 요 글자는 예, 쪼갤고 그렇습니다. 쪼개다, 가르다, 파다, 도려내다. 그 다음에 요 염자요. 예, 섬인데 깎다, 뭐 도려내다, 뭐 이런 정도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요게 지금 배주자고 요건 노즙자예요. 노즙자고 예, 다른 거는 뭐 늘 보던 글자라서 별게 없네요. 예, 고목이 주하고 예, 나무를 쪼개고 파내서 배를 만들고. 옛날에 저 남태평양 어느 나라 보면 그저 통나무 배 타고 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죠, 뭐. 통나무 배 타고 다니는 거요. 그 요새 보니까 통나무 배를 이렇게 해서 저기 뭐 통나무 배에서 타고서 예, 이렇게 타고 좁아서 이게 저 자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대 가지고서 이렇게 나무를 대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 텔레비 보니까요. 아마 그런 형상이겠죠. 이거 그냥 요거만 있으면 사람 올라서면 띠떡띠떡 하다가 휘떡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걸어 가지고서 예, 여기다 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대놓고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통나무배가 안 자빠지고 댕기잖아요. 예. 예, 이 통나무를 파내서 이거 뭐 한 1인 2인 타는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나무를 예, 파내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깎을 예, 뭐 염섬 그러는데요. 요거는 노즙자예요. 노즙자. 기다란 노요. 예, 기다란 노인데 예, 예. 나무를 예, 잘 다듬어서 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거 하고 동력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인력으로 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이요. 주즙지리로 예, 주즙지리로는 이 배와 노의 이로움으로 이제 불통하여 통하지 않음을 건너게 해서 통하지 않는 것을 건너게 해서 예, 치원이 이천하하니 먼 곳에 이르게 하여 천하를 이롭게 하니 이것은 저 환께에서 취한 것이다. 예, 나무 속을 파서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노를 만들어 배와 노의 이로움으로써 서로 통하지 못하는 곳을 건너서 먼 곳에 이름으로써 먼 곳에 다다름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니 이것은 환께에서 취한 것이다. 예, 이제 기계기구를 만들 공업화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 당시에도 예, 고는 가르다, 쪼개다, 파다, 도려내다 의미가 있으니까 배를 만든다는 얘기고 요 염은 염섬 발음이 있는데 예, 지명으로 쓸 때만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깎다, 삭제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즙은 배를 젓는 노, 막대기. 예, 주즙은 배와 이 노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예, 이제 자연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주역에서 이섭대천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 큰 강을 건너기에 고대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죠. 저기 뭐 중국전은 가서 그 큰 강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도 뒷동네 또랑 같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강도 물이 그득하면은 볼을 막아서 물이 그득할 적에는 그냥 건너 다니기가 쉽지 않은 데인데 그 큰 강이니까 아마 그랬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았습니다. 통나무를 쪼개고 속을 파서 배를 만들고 또 나무를 깎아서 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여태껏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스러운 대천을 건널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먼 곳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로켓을 타고 달을 탐사하고 행성을 탐사하는 것에 비유해도 될 것입니다. 요새 지금 각국에서 화성을 지금 많이 가고 있죠. 그죠? 화성 요새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어디 아라비아 쪽에 어느 나라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막 간단 말이에요. 뭐 이거나 그거나 뭐 다를 게 없죠. 그 당시에 이 저기 강 건너가는 거나 지금 화성 가는 거나 아마 어렵기는 똑같은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화성 가는 궤도는 그렇게 여러 군데서 보낼 수 있는 거 보면 그 전문가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야. 특이한 방법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게. 그리고 공중에서 지금 떠 있잖아요. 행성들이 다 떠 있는데, 떠서 운행을 하는데,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르게 도달할지 지금은 계산으로 다 알아냈다는 얘기거든요. 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뭐 천문 앱 같은 거 돌려보면 다 알 수 있듯이 이제 알아진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것은 대체로 환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예, 환은 풍수환입니다. 왜 꾀는 손이 되고, 근데 지금 이 풍수환께서 어떻게 돼서 이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이제 그 설명하는 중이에요. 왜 꾀는 손이 되고, 손은 오행으로 목에 해당합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그럼 뭐 다른 거 아니지 뭐 지금 여기 이 그림이 예. 이 그림이 예. 물 위에 배로 만든 나무 떠 있는 모습이에요. 밑에는 지금 수잖아요, 수. 여기 나무고. 예. 지금 이 손깨가 지금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물에 배 떠 있는 모습이야. 물에 배 떠 있는 모습. 지금 이 개의 모습이 물에 배 떠 있는 모습입니다. 물에 배가 떠 있는 모습. 예, 남원장 씨가 말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예, 남원장 씨가 말하였습니다. 통치자가 가만히 있어도 통치가 되는 시대이지만 백성들의 욕구는 멀고 가까운 곳을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고욕 원근 지민 하관지화라. 그러나 내와 길은 험하여서 여기서 개천이죠, 개천. 연이 천도지 험조로. 여기서 요거 길도자예요. 요것도 길도자입니다. 요거. 예, 요거 저기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요. 이거하고 같은 자예요. 이거 같은 자입니다. 험조로. 험조는 그냥 둘 다 험악하단 말이에요. 험조로.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유소불통이라. 통하지 않는 바가 있다. 통하지 않는다. 이에 배를 만들어서 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거 바로사예요. 뭐 이것도 바로사네요. 주접지로 기흥하니 흥하게 일어나게 하였으니 하늘에서 해와 달이 비추고 즉 1월 소조하고 서리와 이슬이 내림을 알듯이 상로 하듯이 된가 순가 이거 까먹었다. 하여간 요거 글자 좀 까먹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보고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예, 막불식 목관하라. 천하는 한 가정과 같고
천하여 일가하고 온 나라는 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속을 파고 노의 끝을 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는 물건을 실는 것이고 노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물건입니다. 배를 이용해서 천하 먼 곳에 이르게 하는 이로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환께에서 취했다고 하는데 대성께인 환께는 위에는 손목으로 나무가 되고 아래는 감수로 물이 됩니다. 단사에 이르기를 큰 내를 건너미 이롭다라는 말은 배를 탔으니 공이 있으리라. 승모코 유공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괴를 보고서 유토피아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토피아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환께를 보고서 환께에서 우리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이치를 구경을 했습니다. 이걸 다 읽고 나면 나는 그러면 뭐를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50분이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차도 한잔 하고요. 잠시 쉬겠습니다. 저기요. 방송대 도서관에 보면 여기 동양학 관련 책에 쓸만한 게 구석에 많이 있거든요. 그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근데 작년에 거기 도서관을 정리를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 정리할 때 그거 다 챙겨 놓으세요. 다 챙겨 놓으시면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역사상사전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그 안에 하나 있어. 그건 완전히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주역 관련해서 모르는 건 찾으면 다 나와, 그 안에. 역사상사전이라는 거요. 그리고 고전도 뭐 하여간 그 안쪽에 뭐 사람들 꺼내보지도 않고 그냥 나이만 먹어서 묵은 책들이 그 안에 번역서들이 많아요, 그 안에. 저기 그 정리해서 내놓을 때 딱 묶어다 놓으면은 두고두고 자료가 됩니다. 두고두고. 그 책은 그 역사상 사전은 이제 이해는 구하지도 못하는 책이죠. 절판된 책이라서 그건 구하지도 못해요. 저는 예전에 그 저기 김진배 선생님이 주역 하산하실 적에 싸준 보따리에 그 책이 들어있어서 하나 얻었는데 그 책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저기 그러고 보니까 배를 먼저 만들어 탔네요, 그죠? 배를 먼저 만들어 타고 이제 도로가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가 봐요. 소 타고 말 타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뭘 끌었다 그랬거든요. 무거운 것을 끌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길이 있었던가 봐. 이제 이때부터는요. 보고승마하야. 여기서 이거 옷복자인데요. 이 복자를 찾아보니까 뜻이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은 중에서 요거 잠깐 옷복자 뜻을 좀 한번 쭉 훑어보고 갈게요. 이게 지금 옷복자인데요. 옷, 의복, 복, 그냥 복 그랬어요. 뭐 일 이런 거요. 일, 한 번에 마시는 약의 분량. 뭐 그 약 복용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약 복용법 얘기해요. 직책, 직업, 일용품, 전동. 전통이라 그러는데 전통이라고 돼 있네. 화살 담는 통도 이것도 복이라 그러는데요. 수레를 끄는 말. 그다음 올빼미, 구역, 옷을 입다, 따르다, 쫓다, 차다, 몸에 매달다, 멍에를 메우다, 복종하다, 뜻을 굽히다, 겸양하다, 두려워하다, 항복하다, 익숙해지다, 물러나다, 사용하다, 복을 입다. 요건 저기 상복 입는 얘기 같아요. 그죠? 복 입는다 그러잖아요. 복용, 약을 먹다 마시다, 일하다 행하다, 잡다 쥐다, 다스리다, 제 것으로 하다, 들어맞다, 합당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글에서는 보구라 그랬어요. 보구.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은 말은 사람이 그냥 타지만 소는 그죠? 위에다가 멍에를 메우고서 수레를 끌게 하잖아요. 소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 요즘엔 뭐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뭐 요 멍에 메우다, 예, 요걸 끌고 오면은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이걸 끌고 오면. 예. 그래서 이제 보고승마하야. 예. 소에다 멍에를 메우고 말을 타고, 그러니까 짐승을 동력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인중치원하야. 무거운 것을 끌어서, 예, 먼 곳에까지 이르게 해서, 먼 곳에까지 이르게 해서 이리천하하니, 천하를 이롭게 하니, 세상을 이롭게 하니, 세상을 이롭게 하니, 개취저 수하고, 네, 개취저 수하고, 숙계에서 취상을 하고, 숙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예, 숙계는 지금 이렇게요. 예, 택내 숙계입니다. 택내 숙계요. 택내 숙계. 소를 길들이고 말을 타서 무거운 짐을 이끌고 먼 곳에 이르게 하여서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니 대개저 숙계에서 취하고. 여기서 복은 옷이 아니고 멍에를 메우다라고, 그러니까 소에다가 멍에를 실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말을 타니 무거운 것을 끌어서 먼 곳에 이르도록 한다. 예, 소는 콧뚜레를 하여서 말을 잘 듣게 하고, 말은 머리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소는 느리지만 힘이 좋아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고, 말은 빨리 달리니 멀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서 천하를 이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 숙계, 택내 숙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보죠. 숙계의 외계가 지금, 예, 이 모습이죠. 숙계의 외계가. 예, 외계는 태로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죠? 예. 예, 태로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뇌계인 뇌는 움직임, 예,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움직임요.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예. 아까 저 회장님께 말씀드린 요게 역사상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상사전에 나오는 내용이요. 역사상사전에서 인용합니다. 황제 요수는 소를 달구지에 메고 말을 타는 등의 방식으로 무거운 짐을 끌어서 멀리까지 가게 하여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 이것은 운수와 육로교통의 창시로 숙계에서 암시를 받은 것이다. 윗계, 외계, 태는 기쁨, 하계, 지는 움직임으로 소와 말이 기쁘게 수레 앞을 달리고 수레가 그 뒤에서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거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예, 주즙지리에서는 목재, 예, 식물을 활용해서 지금 인간 생활을 이롭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한 거고, 지금 여기 보고승마에서는, 예, 보고승마에서는 동물을 인간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과, 예, 육상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수송에는 해상교통이 유리하죠. 근거리 수송은 육상교통이 유리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없던 비행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뭐 비행기 생긴 지 뭐 얼마 되도 않잖아요. 비행기 생긴 지 얼마 되도 않으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았었죠. 지금은 비행기 나온 지 이제 뭐 얼마 되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예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괴는요. 예괴는 어떻게 생긴 거지? 뇌지예. 뇌지 예괴예요.
내지의 끼입니다. 여기서 요 중은 무겁다가 아니고 거듭이라는 소리입니다. 거듭 중자입니다. 중천건 할 적에 그 중이 예 삼액계 건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중이라는 얘기. 무겁다는 소리가 아니고 거듭이라는 소리입니다. 중문 격탁하야. 여 격은 예 막는 거고요. 여 탁은 경계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둑놈을 경계하는 거예요. 문을 거듭하고 격탁하야. 빗장을 질러서 이중으로 문을 만들고 빗장을 질러서 이대 포객하니. 여기서 포는 요 난폭하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도둑놈을 밤손님이라고 그랬죠. 왜 밤손님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이대 포객하니 도둑놈을 지키니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개취저 예하고. 이거 지금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쪽 위에 예. 지금 여기가 고운깨로서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데 요거 한 놈이 요걸 딱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빗장 딱 질러 놓은 모습이죠. 얘만 없으면 그냥 밀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얘만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성벽이 있고, 예.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는데 이 문으로 막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뻥 뚫린 자리에서 예, 막아놓은 모습. 이중문을 만들어서 빗장을 질러서 일어서 사나운 손님 도적을 막으니 이것은 이 옛교에서 취해왔다. 예, 레지의 모양을 살펴보면 곤깨를 빗장을 질러서 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요렇게 생겼죠. 아까 그렸던 거 요거요. 예, 요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뻥 뚫린 구조에 간단하게 문이 달린 모습입니다. 예, 이 주역은 지금 대단히 열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다양한 거고 다양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 이유 때문에 주역이 대단히 풍성해진 거죠. 어떤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논리를 끌어다가 그 내용을 풀기도 합니다. 지금 이건 예, 주역계를 보여주면 아주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뚫린 문을 막는다. 그리고 그 괴의 이름도 미리 방비한다. 요거 미리 예자거든요. 일기예보하다 할 적에도 요자 쓰죠. 예방한다 할 적에, 예방주사 할 적에도 요거 쓰고요. 요새 예, 말하는 백신 맞는 거죠. 백신 맞는 거.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제대로 됐니 어땠니 요새도 계속 말이 많던데, 예. 그 예방 주사가 백신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면 코로나가 이제 못 들어오고 종식이 될 거고, 그 빗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면 예, 도둑한테 뚫릴 테고,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은 거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거듭 따라서 문을 이중으로 달고, 격은 부딪히는 모양입니다. 탁은 경계하는 것이고, 딱따기를 쳐서. 요즘도 왜 밤에 예, 순경차 순찰 놀잖아요. 순찰. 그리고 이제 학교 근처에 가면은 청소년들 밤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도는 거 있고요. 옛날에는 시골에 동네 아저씨들이 조를 짜가지고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경계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격탁이죠. 딱딱 소리, 이거 지르면서 미리 예방하는 거지. 여기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감히 넘보지 마라 하고 하는 그런 거요.
요즘 말로 하면 시간 장치하고 새콤 달아서 도둑 들지 못하게 한다. 예, 포객은 뭐 번역할 것도 없이 그냥 강도입니다. 그죠? 포악한 게 강도죠. 뭐 밤손님이죠. 음.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요 마음의 갈등이라는 게 결국 요 포객입니다. 그죠? 포객입니다. 이걸 해 말어. 이걸 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런 것들요. 예, 오늘 저 옛날에 전문대 동창이 오랜만에 연락이 해서 뭐 하고 사냐 어쩌고 뭐 떠들다가 야 나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야 임마 100살 살려면 임마 지금부터 해야지 저기 100살 살지. 뭐 내일 모레 살고 죽을 거야 이런 예, 농담 삼아 했는데 그런 거죠. 예. 그렇게 공부를 지금 왜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야, 이런 세상에 이러면서 우리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자기네하고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달라져 있는 게 자기 눈에도 보일 거라고. 이미 그때 가면 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종자 노릇 하는 거다. 일강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게 공부한 사람이 종자 노릇 하는 거다. 리더하는 거다. 리드하는 거다. 세상이 어려워졌을 적에 그 세상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딱 막아서 사사로운 것을 제거한다면 시간이 흐른 후에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는 뚫려 있는 듯 보이지만 이미 닫힌 상태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예, 열려 있는 듯 하지만 방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요 지금 하포를 위지곤이라고 한 말은 예, 주역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문을 닫는 것을 일러서 곤이라고 한다. 문을 닫는 것을 요 합은 다들 합자고요. 다들 합자고 요건 문이에요. 문을 닫는 것을 일러서 곤이라고 한다. 닫는 기능이 있다. 닫히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닫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또다시 빗장을 질렀으니 거듭 막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께가 이미 지금 저기 괴사에서 보면 하포를 위지곤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다가 빗장까지 질러놨으니 이중으로 막아놓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예, 곧 문이란 정당한 사람은 드나들고 그렇죠. 열려있어 정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네 집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드나들어야죠. 남의 집을 편안하게 드나들 수는 없어요. 그죠? 또 정당하지 않은 사람은 드나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문이지. 주인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하면은 예, 그게 문이 아니죠. 주인은 아무 때나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남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게 예, 문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말하면 저런 거죠. 해킹 우리 이거 다 필요한 기술이에요. 근데 정당한 사람이 정당하게 들어오는 건 해킹이라고 말을 안 해.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해킹이죠. 요게 포객이죠. 요게 포객. 해킹하는 게. 요게 포객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구현된 게 예, 바이러스고요. 안철수 때보자 만들어준 바이러스. 그래 안철수가 의사니까 바이러스가 뭐 사람 몸에도 뚫고 들어가나 뭐 컴퓨터 바이러스 사람의 몸에도 뚫고 들어가냐 뭐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의사니까 의사가 막 개발한 게 그런 걸 거 아니냐. 그럼 컴퓨터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다고. 지금이야 뭐 그런 얘기 할 만한 사람이 없지만은요. 예, 요즘 인터넷 세상에도 보안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 보안 철저 이 말로 다 대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죠? 그 저기 아 저기에 보면요 각골문 은어 각골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전쟁에서 안 당하려면 이대 포격해야지 뭐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인신공양을 했단 말이에요. 신한데 실제 사람을 제물로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이제 그게 점점 내려오면서 진시황 때는 토용을 갖다가 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진짜 사람을 묻었다고. 진짜 사람을 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잡아다가 뭐 했어요? 그런 데도 쓰고 발뒤축 잘라서 문 지키는 놈도 만들고. 그러니까 힘을 쓰게 내비두면은 반란을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다른 종족들 잡아다가 한마디로 저기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 노예로 사용한 거하고 같은 얘기죠. 노예로 쓴 거하고. 예. 이제부터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흔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어려울 만한 글자가 요거 지금 절구공이 젖자입니다. 절구공이 젖자. 예, 저기 절구에 공이 있잖아요. 이놈요, 이놈 절구공이 젖자. 그 다음에 요거는 땅을 판다, 구덩이 판다는 말이고요. 요거는 지금 요놈 얘기입니다. 방아확. 여기 일간 선생님이 그걸 호박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우리 어릴 때는 방아확이라 그랬어요. 그걸 그죠? 방아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다니는 절구 말고 옛날에 디딜방아 보면은 평평한 땅에다가 이렇게 여기를 파서 돌로다리 파서 땅에 묻어놓고 예, 이렇게 디딜방아 이렇게 해서 공이 이렇게 했고 여기서 예, 밟아서 쿵 하고 찍 그랬잖아요. 예, 지금 요 물건이 지금 예, 요겁니다. 그리고 요 물건이 지금 이거고 그냥 요 물건. 그러니까 절구로 치면 여기 절구공이 요건 절구 그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굴지라 그랬어요. 굴지. 땅을 파서 예, 땅바닥을 파서 이 방아확을 만든 거예요. 방아확을. 그리고 절구는 단목해서 나무를 잘라서 절구공이를 만들었어요. 절구공이를. 요거 저기 절구공이 젖자입니다. 절구공이 젖자. 단목이죠 하고 나무를 잘라서 절구공이를 하고 만들고 하립자는 여기서 만들고 해도 돼요. 굴지위구하야 땅을 파서 방아화학을 만들어서 구저지리로 이 구저는 뭐 당연히 구저지리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들들은 세트지. 얘들들은 하나씩 굴러댕기하고 쓸모가 없어요. 얘들들은 세트로 댕겨야 돼. 그러니까 구저지리로. 예. 지금으로 뭐 말하면 정미소를 차려서 정미소를 차려서 뭐 이거죠. 방앗간을 차려서 이 말이지. 예. 만민이 이제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니 건널자예요. 만민이 이제하니 개취죠. 소가하고 소각계는요. 소각계는 예산소.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산소가. 요거 보면은 어떤 형상이냐 하면요. 아니, 이거 아니고. 어떤 형상이냐 하면은 예, 몸통에 날개 달린 모양이에요. 예, 지금으로 치면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모양. 날아가는 비행기 모양. 몸통은 이렇게 꽉 차 있고, 날개는 이렇게, 이게 가운데가 뻥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지금. 비행기의 모습. 황당하게 이렇게 건너다가 이렇게 추리해서 말을 해요. 근데 모든 새로운 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황당함 속에서 나와요. 늘 알고 있는 규칙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 이종결합을 해서 보고 뒤집어 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넣어서 한번 뒤집어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황당한 게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늘 익숙한 거에서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데서 새로운 게 나오지. 지금 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오래 하셨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공부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던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시선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청 장학사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이 독특하다 그래. 날 보고 독특하대. 난 별로 독특하지 않거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 보기엔 내가 되게 매우 독특하대요. 그리고 이 주역 때문에 아마 생긴 생각일 텐데, 뭔가 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소리를 해주면 해법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 그래야 자기가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거, 뒤집힌 걸 갖다 말을 해주고는 해법을 얘기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미친놈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미친놈하고 만다고. 그런데 해법같이 같이 던지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끝에 가서 자기 생각에는 말이 안 돼. 자기 논리로 말이 안 되는데 끝에 가서 보면 이게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그게. 그게 결국은 이 주역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반만 해주면 사람들 정신만 휴양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주역 속에 귀신 들었나 하고 사람들 피해 댕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려면 해주고 끝까지 걔가 반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일러줘야지 자기 스스로 느껴서 야, 이 주역이 참 희한한 거구나 하고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한테 두려움만 주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이, 뭐 귀신 들었어 라든지 뭐 이런 말. 남이 모르는 논리로 툭 던져놓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말면은 그 사람 밤새도록 잠 못 자. 귀신 들었나 하고 두려워서. 근데 해법을 일러주면 이렇게 신통한 방법이 있구나 하고서 그걸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냐. 어디 있다가 엉뚱한 들어가면 가는 데를 잃어버려. 소가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나무고기를 잘라서 공이를 만들고 땅을 파서 절구를 만들어서, 절구화기입니다. 절구와 공의의 이로움으로써 만민이 건너니, 만민을 구제하니. 여기서 건넌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아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대개저 소각께서 취하고, 요 저는 지금 보면은, 나무 목자에다가 나도자예요, 마오자, 그 붙여서 이 한문 공부를 좀 한참 하면은요 글이 쉬워요. 왜 쉽냐면 사실 상형 문자는 한 2, 300자밖에 안 되거든요. 상형 문자 한 2, 300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두 자씩 합쳐진 글자예요. 대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고 처음 보는 글자도 뜻을 유추할 수 있고 그게 됩니다. 요 구는 절구화기입니다. 아구리죠. 지금 요 글자를 크게 보면, 크게 해볼까요? 열려 있는 거 보이죠? 이러다가 방학공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작게 해놓으니까 지금 열린 게 안 보이는데 크게 하면 열린 이 아구리가 보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절구공이를 만들고 땅을 파서 방화화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농산물을 가공해서 모든 백성을 기아로부터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내산 소가의 외께는 지인입니다. 지금 어디 갔냐?
여기 요 모습이 진깨죠. 진이고 얘는 덕이 움직임입니다. 예. 진이고요. 그 덕은 움직입니다. 요거는 예. 뭐 속성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속성은 이 진깨의 속성은 움직임이다. 요 움직임이라는 건 어떤 움직임이냐? 번개 번쩍 우르릉 꽝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고무진작시키는 예. 고무진작시키는 예. 내꾀는 간입니다. 간. 요 간은 그 덕은 그침, 스톱, 그만 여기까지 한계, 한정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 산은 높다인데 산은 넘어가지 못하는 요런 의미가 돼. 요게 산이거든요. 요게 지금 요 보면은 요 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 한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저기 저 중문격탁에서 그 논리하고 같아요. 그런 같은 게 여기 뻥 뚫렸으면 갈 텐데 가다가 여기에서 막혀서 그쳐 있는 모습입니다. 막혀서 그쳐 있는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이 황하강은 나룻배 타고 건너가는데 아래쪽에 있는 히말라야는 넘어서 못 가. 인도 쪽에 못 간 거죠. 한마디로. 그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쪽 뒤에 있는 저 사막, 예, 사막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인도까지 가게 되죠. 삼장법사가 인도까지 가는데 얘를 넘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빙 돌아서 갔죠. 돌아서. 예,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산소각계에서 무엇을 취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아, 절구, 셋의 구조를 보면 위쪽 공인은 열심히 움직이고 아래 확은 꿈쩍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예, 위에 거는 그 덕이 동이고 아래 꾀는 그 덕이 그침입니다. 그래서 확은 가만히 있고 이 절구 공인은 아래 위로다가 정신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걸 취해서 그런 여기서 말하는 예, 궤덕을 취해서 절구공이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써먹도록 했다.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구공이는 움직여야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방아확은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해 본다면 음양의 생생지리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 교합하는 얘기를 가지고 여기다 들이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절구공인은 양이고 방아확은 음이니 이 음양의 변화 운동에 따라서 모든 일도 사물도 생성되는 거다. 자동차의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가 생성돼서 자동차가 굴러간다. 그 말입니다. 예, 구절지리는 방아 찢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천지자연과 비교해 봅니다. 절구는 하늘에, 방아확은 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절구는 아니지. 절구공인은. 예, 절구공인은. 예. 위는 움직이고 아래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속성으로 이야기하면 절구공인은 진깨가 되는데 이 진의 덕은 움직임입니다. 방아확은 간이 되는데 이건 멈춤이 그 덕이고 예전 사람들이 예, 천동설을 여기에서 유추해내기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 천동설 있었잖아요. 천동설이 여기서부터 나온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위는 지금 움직이는 걸 표상하고 아래는 가만히 있는 걸 표상하니까 움직이는 건 하늘이고
가만히 있는 건 땅이다. 가만히 있는 건 땅이다. 땅은 방정하고 하늘은 원만하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 좀 다른 얘기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러죠. 옛날 사람들 틀렸다. 에이, 그게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은 원만하다는 거는, 예, 두루두루 한다는, 두루두루. 어디에 걸림 없이 두루두루. 그게 원만이에요. 그걸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예, 두루두루 원만이고, 땅은 방정하다 그럽니다. 방정하다. 방정하다는 거는 각이 딱딱 졌다. 뭐가 났다.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뭐냐? 예. 나무 한 대 꽂으면 그 자리에서 나무 자라고, 나무 한 대 안 꽂으면 나무 안 자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원만한 건 뭐냐? 좋은 눈, 나쁜 눈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릴 때는 아무데나 비를 막 내린다, 이 소리예요. 아무데나 비를 막 내린다. 하지만 땅에는 씨값이 하나 딱 묻으면 얘 하나 올라오지, 씨 한 개 묻어갖고 두 개 올라오는 법 없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올라오는 법 없다. 네. 다음요. 단목 이전은, 예, 단목 이전. 지금, 요, 절구 공이 젖자를 지금 풀어서 지금 또 논리를 세우는 중입니다. 절구 공이 젖자요. 나무 목자에다가, 예, 나도자가 붙은 글자입니다. 이거 하나 더 있구나. 예, 오자가요. 지금 이것도 이래 보면은요, 말은 뿔이 없어요. 그죠? 소는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글자는 그냥 먹은 거예요. 말은 뿔이 없고 소는 뿔이 있습니다. 예. 예, 지인께는 후천 8개 방위도에서 동쪽을 뜻합니다. 동쪽을. 그리고 이 동쪽은 오행상으로 목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요 얘기입니다. 선천팔계방위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선천팔계방위도는 보세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해는 하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달은 한 달을 뜻하잖아요. 초승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초승달을 보면은 서쪽 하늘에 저기 금성, 그래서 요렇게 생겼나? 아니, 금성하고 같이 초저녁에 잠깐 보였다 사라지죠. 초승달은. 보름달은, 예, 초저녁에 이 동쪽 하늘에 중천에 둥그랗게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그리고 초승에는 달이요, 초저녁에 보여요. 초저녁에. 그러다가 보름이 지나고 나면 초저녁엔 달이 안 보입니다. 이제 새벽에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의 모습 있잖아요. 달의 모습이 요렇게 있냐에 따라서 요게 지금 초승인지 요게 금음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금음인지. 그러니까 초승달은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얕게 떠 있다가 바로 지고요. 금음달은 금음에, 그러니까 월 말에, 음력이죠. 월 말에 새벽에 잠깐 떴다가 집니다. 그 신윤복의 월화정인도 있어요. 월화정인도.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서 지금 헤어지기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달을 보면은. 그 사람들 밤새 뭐 하고 놀다가 새벽에 헤어지는 겁니다. 그 달,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 달 모양이 그렇습니다. 새벽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선 지금 보면은 진이 여기에선 지금 진이 어디 있냐면 이게 진이죠. 예. 이게 진인데 후천도에서는 진이 이리로 왔어요. 이리로 오고요. 보세요. 해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 예.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죠? 이렇게 1호 중천 시기가 이렇게, 이게 1호 중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구 탄생, 지구가 딱 생기고 나서 보니까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고 해와 달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쪽은 저거죠. 산과 연못, 땅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바람과 우레, 지구상 땅 위에서의 변화의 모습. 지금 요거는 하늘의 모습이고, 요건 땅 위에서의 모습이야. 땅 위에서 모습입니다. 공간을 지금 묘사해 놓은 거다. 공간을 묘사해 놓은 거다. 근데 지금 이쪽 후천팔계로 오면은 얘는 시간의 흐름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요, 이렇게 일간,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런 식으로다가, 예,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천에 오면. 그래서 지금 요게 진은 동쪽이고, 오행으로, 동쪽이 목이에요. 또 오행으로 얘기하면, 예, 여기가 목, 화, 금, 수, 가운데가 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지금 8개를 5개에다 배당을 하려고 보니까, 예, 토는 그냥 있지만 요렇게 얘를 양목, 얘를 음목, 요렇게 얘기해요. 양목, 음목. 예, 요렇게 얘기합니다. 예, 요건 요만큼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요 오행 얘기 좀 했는데요. 예, 오행으로 목에 해당합니다. 요 진이 이제 오행으로 목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참 오행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단목 위주로 한다 했어요. 나무를 자른다라는 얘기는 문화가 빛나는 시기를 준비하는 때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목인데, 예, 이 목이 빛나는 때가 언제예요? 1호 중천시기죠. 1호 중천시기. 중천시기를 준비하는 때다. 지금 이런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논리를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렇고, 나중에 보면, 그래,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들어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요 글자를 뒤들에 깨보면은, 나무목자와 나도자가 붙어 있는 글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무목은 동쪽을 의미하고, 요 나도자는 이 중천이나 남쪽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옛날 그 논리에서는 위쪽이 남쪽이에요. 위쪽이. 평면에다가 그럴 적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이 남쪽을 의미한다. 남쪽 하늘에 두둥실 태양이 남중을 해서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면 하지가 되죠. 하지입니다. 너무 많이 그려놨다. 잠깐만요. 예, 저자를 파자하면 동방목과 나도자가 됩니다. 요 목은 동쪽이라는 의미가 되고, 요 나도는 한낮이라는 의미, 1호 중천시기, 한창 왕성한 때,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호증촌 시기는 어떤 때냐 하면 문화가 발전하고 교역이 왕성하게 됩니다. 물산은 풍성해지고 먹고 남는 것을 교역하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무역해서. 코로나 위기에도 마스크 팔아서 지금 뭐 한쪽에서는 지금 열심히 벌고 앉았고, 백신 개발을 못해서도 그제 백신 생산한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는 남이 안 되는 동안에 우리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다 올라갈 적에는 열심히 올라가야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 가만히 여기서 이 자리 유지만 하고 있어도 얘들이 내려가면 우린 자연히 올라가는 거야. 아마 세계 경제력 순위가 좀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잘 나간다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별게 아닌 거를 지금 다 보여줬단 말이야. 저게 곧 결과로 2, 3년 후에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걔들이 얼마만큼 허약한지가 나타날 거라고. 우린 그동안 버텼어. 그러면 걔들보다는 이제 그때 가면 뭐가 되냐면, 여태까지는 유럽 선진국이라는 데 주눅이 들어 살았어. 우리가 그리스도 선진국 다 선진국이야.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나라인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쟤들 별거 아니네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쟤들도 마찬가지죠. 저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희한한 나라가 지금 별짓을 하고 있네. 사람들 눈에 띄인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코로나 사태는 옛날 86 아세안 게임 88 올림픽 한 거하고 저는 같은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세계에 알려지죠. 알려지면은 우리 다문화되면 그러죠. 얼굴 하얀 사람들은 높게 보고 까만 사람들은 낮게 본다는 게, 솔직히 피부색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라 국격을 보고 그러는 거지. 어디죠? 남아프리카에서 거기는 피부 인종 차별 정책이 심하잖아요. 일본 애들은 봐줬대. 일본 애들 얼굴이 하얘서 봐준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파워가 있으니까 봐준 거지. 우리도 파워가 생기면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예. 얘기가 엉뚱한 대로 어디 가냐. 예. 인문으로 말하면 문화가 융성한 시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절국공의를 뜻하는 글자 오를 파자해보면 목과 오가 되는데, 요 오는 한낮 가장 왕성한 시기를 말합니다. 결국 시대의 성숙한 때, 시대가 최고 성숙한 때를 말하며, 이러한 때에 방아지를 하여서 알곡을만 남기는 것처럼 종자가 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면, 그 인재가 지금 요 인재만 남는다는 얘기 뭐냐 하면, 지금 어려운 때를 만났다는 소리예요. 하다못해 코로나 시대를 만났다 이겁니다. 이러할 때 이 인재는 살아남아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할 적에 뻥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자꾸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당연한 소리다 이 생각이 이젠 들어가요. 당연한 소리지.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리고 위기 때마다 살아남잖아요. IMF 위기 때. 예. 남들은 위기명에 꺾여서 죽어버리는 우리는 그 위기를 뚫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뚫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예.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남도 느끼고 자신도 대단하다고 느껴야지 자부심이 생기게 되죠. 예. 남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스스로 난 찌질해 이래버리면 그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스스로도 자부심이 생겨야지. 다시 이것을 도학적인 견지라 그랬어요. 도학적인 견지. 참 어려워. 마땅한 이치. 이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단목이저하고 굴지위구하면, 이제 요건 설명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하면 구저지리로 만민이제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방아를 찢는 것처럼 문어가 융성한 시기에는 선악이 정밀하게 가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문화가 융성해지면 뭐가 돼요? 방탕이 오게 되죠. 방탕이 오게 됩니다. 융성하다는 거 방탕이 곧 도래한다는 얘기, 경계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경계해야 되는 게. 또한 화기라는 것은 요 호박이라고 이강 선생님 표현하는데 방아확, 확이라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낳는다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방아에다가 껍데기가 있는 나락을 넣고 찌면 이 속에서 하얀 쌀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하얀 쌀이 나온다. 나락을 집어넣고서 방아를 찌면 이 속에서 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런 소리입니다. 정미한다 그러죠. 정미한다 그러죠. 정미.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공의와 화학은 서로 짝이 맞아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얘기 끝나고 다른 얘기예요. 주역 64개 차서를 보면 여기까지 올려놓자. 시간 다 됐네.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다. 주역 64개 차서를 보면 상경의 끝은 상경 하경 나누죠. 상경의 마지막은 태풍대가입니다. 뭐 아닌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감깨와 리깨가 있죠. 감리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바로 대가께입니다. 상경 마지막에. 그러니까 28, 29, 30, 30번째 이렇게 됩니다. 하경의 끝은 내산 소각계입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기재 있고 미재 있고 바로 요 앞에 소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그런데 요 기재 미재는 왜 요걸 마지막이라고 해놨냐 하면 이 중천 건깨와 중지 고운깨가 1차 적당히 변한 게 감깨와 리깨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경까지 가서 기재와 미재는 이게 아주 세밀하게 변한 괴예요. 보세요. 뭐냐 하면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게 지금 건깨고 곤깨인데요. 감깨와 리깨는 이것들이 변해가지고 중수감이죠.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중화리는 요렇게 바뀐 거고요. 섞이긴 섞였는데 절반만 섞였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1월이 된 거예요. 1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재 미재는 기재가 뭐죠? 수화기재죠. 수화기재. 아니 맞다. 이렇게요. 고루고루 섞여서 바뀌었어요. 화수미재고. 화수미재. 요 지금 효 하나가 음양이 고루고루 섞이면서 가서 바뀌어서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천건깨 시작할 때 여기 1번, 2번, 29, 30 여기 63, 64 그래요. 64 그런데 얘들 둘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저렇게 뒤집혀 가지고 절반에 오면 이 정도까지 섞여요. 그리고 다시 얘가 하경에서 이래저래 섞이면 마지막에 가면 얘들 둘이 아주 고루고루 섞인 두 가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고루고루 섞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요거 남은 것만 마주 읽고서 끝낼게요. 요 부분이 뭐 말이 많네. 예. 내산소가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한 거고요. 내산소가는 단사에 비조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조지상이라는 말. 나는 새의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새의 모습이 아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긴 비행기의 모습이다 요 말입니다. 일강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비행기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한 시기가 되면 방아를 찢는 것처럼 세상도 엄하게 선별하여서 방아는 뭐예요? 먹을 거 골라내가 못 먹을 거 구분해내는 작업이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엄하게 선별하여서 최후에 종자만 남겨놓는다. 예. 7분더미 하얀 쌀락만 남겨놓고 겨하고 니는 니나 겨는 골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움을 창출한다. 이 새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산소가 끝인가 싶으니까 기재다 끝이나 싶으니까 미제다 하고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건공계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쟁기를 만드는 것은 농사의 시작이고 방아를 만드는 건 탈곡의 시작, 정미의 시작입니다. 한참 열을 냈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뒤에까지 갈까봐 엄청 열심히 읽었는데 요만큼밖에 얘기를 못했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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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해요. 다음 주에 뭐 별날이에요? 가만있어 봐. 빨간 날이네요. 네. 놀고 가죠, 뭐. 놀고 가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평상학습 가게 되면,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은 한두 차례는 앞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개사전을 같이 읽었으면 이게 맨 그 기초 부분인데, 앞에 기초 정리해 놓은 걸 하루나 이틀 정도 새로 오시는 분 봐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서 가던 길을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쉬겠습니다. 다음 주 빨간 글씨니까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